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저희는 당연히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실제 상속 포기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신 경우보다는 형제들끼리 의논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형제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신 경우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본인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이런 점에서 상속 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진짜 상속 포기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법원에서 그 신청자의 상속인 지위,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반대로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내 몫의 상속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경우라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을 수도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상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부인권이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이 채무자가 충분히 본인 소유로 만들거나 혹은 유지를 할 수 있었을 재산을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포기하거나 처분해버리거나 혹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그 재산을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하거나 실제로 다시 가져오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본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신 경우라면 이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산 가치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환수금으로 납부 해야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 포기를 하셨다고 해서 이게 개인회생에서 다 문제가 되거나 무조건 100%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상속 포기를 한 시점이 10년을 넘었다면 부인권 행사 가능 기간을 넘게 되고요. 실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을 실제로 살펴봤더니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나 너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을 잘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속재산을 협의로 포기하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시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포기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